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 자라는 나무처럼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알고 보면 같은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과 신세계, 중앙일보는 이병철 회장이 아들, 딸, 장인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이라 다 피 속에는 파란 피가 돌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롯데와 농심도 알고 보면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가 숨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 하나로 대한민국 식품기업 네임드의 자리를 꿰찬 빙그레도 창업자 김호연 회장이 한화의 김성현 회장의 친동생이라는 사연이 있죠. 뭐 범연대가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재계가 대부분 동전 이후에 생겨났다 보니 부모 따라, 형 따라, 동생 따라 한번 사업 크게 벌려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실 다 그 핏줄인 거예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양그룹인데요. 삼양그룹 역시 알고 보면 우리나라 재계까진 아니더라도 되게 유명한 회사 핏줄을 두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양하면은 아마 10분 중 7, 8분은 바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라면회사 삼양식품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맨날 회사 소개할 때 삼양라면 드립이나 당하는 회사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삼양그룹이 채용을 맞이한 만큼 좀 더 있어 보이게 설명해보려고요. 삼양그룹 인사 담당자님, 이 영상 보시면 연락을 꼭 부탁. 여러분, 타임스퀘어는 아시죠? 뉴욕에는 그 타임스퀘어 말고 영등포에는 그 타임스퀘어요. 11만 평의 규모로 한때 우리나라 최대 복합 쇼핑몰이었던 그 명성의 타임스퀘어요. 그런데 삼양그룹에 이 타임스퀘어의 피가 섞여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타임스퀘어를 만든 경방의 창업주 김성수 회장과 삼양그룹의 창업주 김현수 회장이 형제관계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회사가 같은 핏줄인 것인데요. 그래서 삼양그룹이 식품산업 세븐스프링스를 진출했을 당시 1호점을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출점한 전례가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나눠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양그룹이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삼양그룹의 역사를 보면서 대체 삼양그룹이 뭐하는 회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양의 시작은 창업주 김현수 회장이 세운 삼양사라는 회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김현수 회장은 1924년 삼수사라는 작은 회사를 세워요. 창업 초기에는 소소하게 전라남도에 있는 가문 소유의 농장을 관리해오다가 1931년 삼양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양그룹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1953년 종전 이후에 삼양통상 및 서남수산을 세워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에 1955년 사업 기반을 마련한 돈을 가지고 울산에 설탕 공장을 세워서 설탕을 생산하게 됐는데요. 이 설탕은 오늘날 삼양그룹의 주력 사업인 식품 부문으로 성장하는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삼양 모방을 세워서 섬유 사업을 시작으로 1977년 이천중기를 인수, 기계 사업으로 회사의 사업을 점점 확장시켜서 이 역시 똑같이 사업 기반을 마련한 뒤에 1988년 삼남 석유화학을 세우면서 화학 산업에 진출을 합니다. 이때 설립한 화학 역시 지금 삼양그룹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화학 부문의 모태가 되죠. 즉 이렇게 삼양그룹의 주력 사업인 식품 화학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2011년에는 기존의 삼양사 법인을 지주회사 삼양홀딩스로 개편해서 계열사들을 사나이 두는 경영을 하며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삼양홀딩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양그룹의 사업 부문은 식품, 화학, 바이오 및 데이터 총 3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렇게 삼양그룹의 역사를 보면서 삼양그룹이 대충 뭘 팔아먹고 사는지, 그리고 나름 끝발 있는 회사란 감이 올 것 같은데요. 매년마다 수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식품에서 한 44%, 화학에서 47% 수준으로 이 두 사업 부문이 대부분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창업주 김현수 회장으로부터 이어져온 사업을 그대로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삼양이 식품 부문을 영위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삼양이 설탕 공장을 통해서 식품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양이 내놓은 브랜드가 사실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자,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 마트 돌아다닐 때 한 번쯤 봤던 설탕 브랜드 Q1이 바로 삼양그룹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아마 여기서 더욱더 놀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상쾌한도 사실은 삼양이 만든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먹어봤을 상쾌한도 사실은 이렇게 삼양이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재미로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쾌한의 누적 판매량은 무려 1억 포를 달성을 했는데요. 참고로 상쾌한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냐면 처음에 판매량 5천만 포를 달성할 때는 4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후 1억 포를 달성하는 데에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아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삼양이 뭔가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삶에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양의 식품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삼양사의 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인한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 2조 수준의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양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화학 부문이죠. 삼양그룹은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 관련 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이노캠, 삼양패키징이라는 자회사로 플라스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삼양이노캠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인 BPA 제조업체로 LG화학, 구모 PNB 화학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페트병 제조업체 삼양 패키징은 아세틱 OEM/ODM이라는 음료 충전 생산 업체로서 경쟁력을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양 패키징의 아세틱 음료 OEM/ODM 내 산업 내 경쟁력은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의 TSMC와 비교될 수준으로 상당히 업계 내에서 높은 시장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삼양그룹의 플라스틱 부문에 대해서 할 이야기 정말 많은데요. 식품 부문 이야기는 다들 너무 잘 아실 테니 이렇게 플라스틱 이야기를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파볼게요. 자, 2019년에 삼양은 뜬금없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신재료 원료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삼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계열사 삼양 이노캠을 통해서 군산의 공장에 연산 약 1만 통의 규모로 이소소르비드 공장의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소소르비드는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로 플라스틱, 도료,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전자제품, 외장재 등과 같은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왜 뜬금없이 삼양이 잘 나가던 플라스틱 산업에서 갑자기 바이오로 시장을 전환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삼양이 진출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주변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버려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1위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여기서 물론 당연히 한국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겠죠? 당연히 아니고요. 자, 실제로 순위를 보여드리면 1등은 미국, 2등은 영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리 한국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쓰레기를 88kg씩 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플라스틱 폐기 물량만 봐도 2009년 188만 700톤에 비해서 2018년 322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플라스틱의 99%는 화석연료로 만들어져요. 1리터의 플라스틱 병 하나를 생산하는 데에는 4분의 1리터의 기름이 필요하고 세계적 석유 생산량의 8에서 10%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 플라스틱의 약 40%는 한 번만 사용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는 환경에 치명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있죠. 석유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탄소 배출이 증가하느라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량이 높다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을 막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의 현실을 알았는지 국제사회는 지금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저감 운동에 따라 이 플라스틱 역시 친환경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니즈에 따라서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일명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매년 20에서 30%의 고성장률을 보여주며 일반 고분자 플라스틱을 대체하며 전 세계적으로 급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친환경 원료 사용 장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사용 확산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 중인데요. 현재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18년 202억 달러, 우리 돈 24조 수준에서 2022년이면 4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가까운 시장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무려 2배가 커지는 것인데요. 이미 삼양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화학식품사들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 전쟁에 가세를 했습니다. SKC, SK케미칼, LG화학, CJ제일제당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SK케미칼은 옥수수를 발효해 만든 100% 바이오 원료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 폴리오를 개발했고,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100% 생분해성 단일 신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CJ제일제당 역시 독보적인 발효 기술을 앞세워 PHA를 주력 제품으로 삼으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나서고 있고요. 삼양사는 이미 2014년 옥수수를 원료로 한 천연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인 이소소르비드를 이미 개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양산화하기 위해서 군산 공장이 직접 시공을 나선 것이죠. 성장할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규모와 급증할 바이오 플라스틱의 수요를 고스란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삼양그룹이 진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현재 저탄소 시대로 국제사회의 정책 기조가 변함에 따라 내연기관에서 전동기관, 축산에서 대체육 시장, 철강은 화석에서 수소로 에너지 변화를 꾀한 것처럼 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기존의 일반 고분자 플라스틱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언제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삼양은 세상의 변화를 진작에 파악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 시장의 속도에 반열에 들었습니다. 1924년에 설립되어 3년 뒤라면 100주년을 맞는 오래된 기업이지만 또 한 번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번 삼양그룹의 채용은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고요. 채용 전제형 동기 인턴으로 생산,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부터 산학, 장학생 등 다양한 전형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니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삼양그룹 관계자분들이 보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광고는 언제나 환영이니 저 도리자를 찾아주세요. 자, 실물로도 등장이 가능하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는 도리자리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